언제나 그렇듯 황금 세대로 우승이 기대되는 라인업을 가지고 출발한 잉글랜드 대표팀이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경기력으로 16강 탈락이 점쳐주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가 초호화 라인업을 가지고도 지는 거에는 전술이나 감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현재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경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잉글랜드의 경기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조별 예선 첫 경기인 세르비아전에서 한 골을 넣어 승리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케인이 선제골을 터뜨린 후 더 이상 득점이 나오지 않고 1대1로 비기면서 역시나 잉글랜드는 이번에도 초호화 라인업으로 우승은 못하겠구나. 대체 잉글랜드는 뭐가 문제일까? 모든 유로팀들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인데 왜 유로만 나가면 못해지는 거냐고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잉글랜드의 경기를 지켜본 EPL 레전드들이 해결책으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생각지도 못한 발언으로 해결책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유로 2024 C조 2차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대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렸던 잉글랜드는 지난 세르비아전에 덴마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16강을 조기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덴마크에게 1대1 무승부를 함으로써 16강 조기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유로에서 늘 다크호스로 불리던 덴마크에게 발목을 잡혔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다행히 잉글랜드는 1차전에서 승리를 해둔 덕에 승점 4점으로 조별 1위를 유지했는데요. 잉글랜드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최고의 공격수 케인부터 시작해서 현재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벨링엄과 포든, 아스날의 사칼라이스, 맨시티의 워커, 스톤스 등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도 조 1위를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우승을 하지 못하는 건 대표팀 감독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4위와 유로 2020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이번 유로에서는 선수 기용과 전술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잉글랜드의 클린스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유럽의 아시안컵 한국 버전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라인업이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잉글랜드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17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워커가 높은 위치에서 전진해 박스 안으로 진입했고 컵백 패스를 케인이 받아 그대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항상 발목을 잡던 덴마크답게 바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33분 덴마크의 슐만이 직접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왼쪽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는데요. 덴마크의 동점골 이후 흐름은 덴마크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반 43분 호이비에르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막혔는데요. 분위기를 가져와야 할 잉글랜드였지만 여전히 덴마크 쪽이었습니다. 후반 5분과 7분 잉글랜드의 슈팅이 모두 빗나갔는데요. 후반 10분 또다시 빗나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는 각각의 선수들이 다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팀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더 돋보였는데요. 반면 덴마크는 팀플레이를 하며 수비에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잉글랜드는 후반 25분 와킨스까지 투입하며 슈팅을 시도했지만 옆 그물을 흔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슈팅도 계속해서 픽포드에게 막혔는데요. 후반 막판에는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공을 뺏은 뒤 호이비에르가 슈팅까지 가져가 봤지만 빗나가면서 전반전 이후 득점은 나오지 않은 채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되었는데요. 1차전에 이어 또다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채 끝난 잉글랜드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를 분석하던 EPL 레전드들은 뜻밖의 발언을 했는데요. 리오 퍼디난드는 케인은 항상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걸 고수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어떻게 막을지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가 수비수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케인은 수비수 뒤를 파고드는 플레이를 안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상대하는 수비수들은 그를 몰고 압박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근데 그 플레이 스타일은 케인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오던 거다. 차이점이라고 치면 그동안은 케인 옆에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했을 때 동시에 수비수 뒤를 띄워주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동료가 케인에게 지금 매우 필요하다라고 받아쳤는데요. 리오 퍼디난드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 동료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트넘에서 같이 뛴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말하며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인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렇지만 손흥민을 잉글랜드로 데려올 순 없으니 그런 역할을 맨시티의 필 포든이나 벨링엄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잉글랜드의 부진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포든과 벨링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현지 팬들은 역시 케인과 손흥민 듀오는 최고가 맞았어. 지금까지도 그 둘을 뛰어넘을 듀오는 못 본 것 같아. 소니 같은 역할을 벨링엄과 포든이? 그건 소니 말고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감독이 전술을 바꾸는 게 빠르겠다. 저게 맞아. 경기를 보면 케인도 혼자 플레이하고 사카, 포든, 벨링엄 다 혼자 공격하는 느낌이야. 팀 플레이 좀 하면 안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전문가들이 말한 거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처럼 현재 잉글랜드 초호화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케인은 미넨으로 이적한 뒤에도 트로피를 한 개도 얻지 못해 이번 유로에서도 우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시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잉글랜드가 조별 예선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이겨내고 본선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자가 3,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